네, 항공업계가 방역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이후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오늘 기자 간담회 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오갔습니까? 네, 올해는 흑자 전환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을 가면은 흑자 전환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예. 이날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먼저 엔데믹 시기 국제선 여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달 국제선 노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선 노선을 대폭 추가를 했습니다. 예. 항공 노선도 늘리고 편수도 늘렸고요. 방역 규제가 일찍 풀린 동남아 지역부터 특히 공략에 나섰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일본이 보통 LCC 업계에서 매출을 좀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절반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 예. 제주항공의 경우 일본이 35%가 일본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일본까지 입국 규제가 완화된다면 회복세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희배 대표이사는 내년을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로 삼아서 항공업계 2위의 위치까지 올라가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김 대표이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본질적 사업의 지평을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에는 몽골 운수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물론 737, 8기종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레인지라고 표현하는 신규 목적지에 또 진출할 교도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네, 간담회 발언 좀 살펴보셨는데 정 기자 좀 궁금한 게 제주항공이 LCC 업체 1위로 알고 있는데 2위 기업이 되겠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김희배 대표이사가 제주항공이 향후 목표가 2위라고 잡은 거는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의 합병 이슈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 LCC 업체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들 세 개의 LCC 업체가 통합 LCC로 출범하면 규모 면에서 제주항공은 LCC 2위 기업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예. 김 대표는 통합 LCC가 출범하더라도 LCC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항공업계 전체에서는 대한항공에 이은 2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더 이상 LCC로만 이제 자리매김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날 김 대표는 통합 LCC 출범이 오히려 제주항공이 더 크게 성장하는 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의 통합이 성사된다면 이 5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들이 65%를 점유한 김포 제주 노선이 재분배가 또 될 것이다. 예. 그리고 해외 경쟁 당국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엄격한 합병 조건을 제시한다면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알짜 노선도 일부 재분배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사 통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온 게 없었습니까? 네, 제주항공은 내년부터 들여올 신기종 보잉 737 8기종에 큰 자신감을 전했습니다. 예. 제주항공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737 8기종 40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737 800기종은 점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인데요. 이 800기종과 그리고 737 8기종은 일치율이 85%에 달합니다. 사실상 단일 기종으로 봐도 무방한 건데요. 예. 향후 승객 탑승률이 정상화될 경우 단일 기종 전략은 좌석의 단가 하락을 이끌 수 있고 결국 원가 경쟁력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또 신기종 같은 경우는 기존 기체에 비해서 연료 연비가 14% 정도 높고 운항 거리는 1,000km 이상 늘어나게 돼서 향후 단거리, 중거리 국제 노선을 확보할 때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LCC의 경쟁력이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렴한 비용이 경쟁력이죠. 그렇죠. 이를 극대화해서 LCC 내에서 초격차를 이끌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주가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겠죠. 주가를 보면은 저점은 탈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리오프닝 기대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잘 못 가는 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리오프닝 대표주가 항공주지 않습니까? 예. 연일 신저가를 쓰고 있는 다른 LCC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제주항공의 주가는 2만 원대에서 연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이슈가 나오면은 반짝 올랐다가 예. 잠깐 그 기대감이 빠지면 다시
급락해서 이제 횡보를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네. 특히 이거는 LCC 업계에 불고 있는 유상증자 공포와 또 떼어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200억 원대 유상증자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 지난달에만 주가가 17% 급락을 했고요. 예. 에어부산도 2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최근 결정했다는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우면서 2천 원을 밑도는 상황입니다. 반면 제주항공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1,500억 원의 자금을 수여를 받았고 최근에는 790억 원의 3호 연구체 발행에 성공하면서 약 3천억 원 정도의 가용성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주항공이 지금 적자 상태다 보니까 예. 매달 현금 유출 규모가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3천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당장의 유상증자나 자금 수혈의 필요성은 없다는 증권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 이날 김희배 대표이사 역시 당장의 유상증자는 계획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유증 가능성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 항공사들 보면은 유가랑 또 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유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월가에서도 유가 전망치를 계속해서 높여잡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연관지어서 봐야 될까요? 네, 유가가 생각보다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많이 차지를 합니다. 예. 25%에서 30% 정도를 유가가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네. 이마저도 해외에서 구매를 해오는 거다 보니까 달러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가는 110달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준이고 또 환율도 1,250원대에서 이렇게 등락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중고로 항공업계의 시름은 깊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분위기인데 이제 고유가 그리고 강달러라는 악재가 언제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